실제 구매한 시니어들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그리고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놓고 보면 시장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머릿수로만 놓고 봐도 맨밥이, 컵반이, 죽이, 국탕찌개가, 냉동만두가, 조리냉동, 포장김치가 급격히 붙으니 기존의 중고등 자녀가구 집단이 전체 HMR을 리딩하는 가운데 이들이 그렇다고 외식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배달을 끊을 수 없잖아요. 일부씩 대체하는데 왜 HMR이 계속 20% 이상의 고공성장을 할까?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이 비인지 비구입이든 인지 비구입이든 구입층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한번 들어와서 아까 보셨던 구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작년에 미세먼지 이슈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통사에서 내방계에 대한 객수가 떨어져서 고민이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늘어간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수치화한 거예요, 수치. 실제 구매 기록돼 있고. 그러니 30%의 고객이 36.5에서 8% 증가된 45%가 온라인에서 구매하더라.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침투율이 어떻게 늘어나더라. 근데 여기서 1%의 의미를 별로 안 늘었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1%의 의미는 19만 가구요. 대전과 광주의 3분의 1의 가구 수라고 보시면 돼요. 1%의 의미는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사람 수도 느는데 들어와서 소비력을 늘리더라. 평균 97,000원 정도를 식품들을 사 먹기 시작하더라. 이런 수치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 소비자다 보니 반면 중요하죠. 실제 식단에 대한 구성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밥, 면, 라면, 치킨, 피자, 기타. 근데 반찬에 대한 구성을 보니 원물조리형 김치, 국탕찌개, 전골에 대한 구성이 이렇고요. 당연하죠. 고기 반찬이니까. 근데 육류 취식 특성도 돼지고기가 아무튼 올해 돼지 뛴 거를 떠나서 제일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뒤에 저희가 18년도에 실제 대한민국에 출시된 HMR 신제품 한 1200개를 분석해 놓고 보면 실제 대한민국에 이런 제품들이 여러분들 밥상위에 선을 보였습니다. RTE는 Ready to Eat, 바로 즉석 취식할 수 있는 형태를 RTE라고 얘기하고요. Ready to Heat, 데워서 먹는 형태를 Ready to Heat, Ready to Cook은 조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밀킷 같은. 그리고 Ready to P가 이제 밀킷 같은 제품이고요. Ready to Cook이 편의 양념류들 있잖아요. 비빔장, 소스나 이런 것들. 보면 전체 제품 중에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워먹는 형태의 제품이 1200개 중에 한 600개가 출시가 됐고요. 이거는 CJ 제조처뿐만 아니라 유통기업의 PB 제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32%가 Ready to Cook 형태고 그리고 나머지 14%가 Ready to Eat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밀, 사이드 디시, 스낵, 편의 양념으로 크게 4가지로 그냥 카테고라이징 해보면 이 밀 형태의 제품, 밥이나 면 등 한 끼 식사에 섭취 가능한 냉동밥이라든가 냉장면, 라면, 죽, 냉동면 이런 제품들이 약 한 39% 정도 출시가 됐고요. 나머지 38%가 이제 이런 사이드 디시, 반찬이. 아까 예를 들면 원밀령은 20%요, 사이드 디시가 80%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게 신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밀 카테고리를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시켜놓고 보면 전체 여기 밀에 대한 요 39%의 해당 카테고리를 다시 쫙 풀어보면 면, 빵류, 피자, 핫도그, 브리또, 파스타인 요 밀가루 베이스 제품 그리고 육 베이스 제품과 밀가루 베이스 제품들로 그리고 쌀 베이스 당연하겠죠. 요 제품들로 일단은 같이 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러한 비비고 칼국수라던가 이 비비고 죽을 낸 것도 굳이 저희가 그냥 갑자기 이제 들어갈 시장이니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트렌드를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들어가서 요 지금 냉동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출시했는데 현재 월 15억씩 나가고 있어요. 저희 내부 매출입니다. 그럼 15억이라는 부분은 속가 기준이 아니다 보니 속가로 환산하면 월 20억 원어치를 물론 재고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걸 먹어치우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죽사업 과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비비고 하면 요즘 소비자들이 맛있다라는 걸 연상하다 보니 얘 지금 현재 월 35억씩 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500억, 600억에서 커지지 않던 동원이 그냥 꽉 잡고 있었던 죽시장에서 오뚜기가 들어가서 시장을 키워서 2018년도에 B2C 기준에 880억 정도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면 동원이 평균적으로 월 평균 매출을 가져가는 게 6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건 속가 기준에서. 그럼 저희가 45억 정도 매출을 가져간다는 거를 공가로, 속가로 환산하게 되면 약 50억 정도 매출이 지금 12월달, 1월달에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갑자기 소비자들이 죽에 왜 이렇게 열광하지?
HMR 트렌드에 먹는 소비 행태에 아까 말씀드렸던 와 내가 전문점에서 본죽에서 어디에서 먹던 맛품질 수준이랑 거의 비슷하네. 푸진해가는 본죽 외과 집에다가 스탁해놓고 라면 낱개에서 번들로 천억 시장이 2조 된 것처럼 스타킹해놓고 필요할 때 먹으면 되는데 죽만 먹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 HMR 시장이 편리성, 디바이스에 의한 조립 편의성, 가공 편의성과 맛에 대한 품질력 편의성이 미흡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계속 쟁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햇반 시장이 크고 냉동면 시장이 크고 죽 시장이 커서 곧 올해는 천억 시장을 넘는 거는 실감이 됩니다. 죽 시장. 죽이 천억 시장이 넘는다? 그런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외식 시장에 본죽이나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고전을 하겠죠. 피자처럼.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닭고기에 일단은 좀 조망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작년에 출시된 신제품들을 쭉 분석을 해놓고 보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구이 형태, 소고기는 끓임 형태의 조리법이 편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고기를 닭고기처럼 이렇게 범용적으로 먹으려면 평소 연봉이 한 2~3배 있으면 그렇게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소고기를 집에서는 많이 드시면 외식 나가서 소고기를 많이 드시죠? 기자분들. 저는 소고기 잘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돼지고기도 구이 형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닭고기는 구이 형태 먹던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 튀김 형태로 먹던 끓여 먹던 볶아 먹던 조림 형태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고 닭고기의 돼지고기, 소고기 대비 가격 합리성이 더 높은 거예요. 범용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 실제 작년에 출시된 HMR 신제품은 아까 돼지고기의 육류 섭취량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에 대한 제품 스펙이 제일 많아졌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닭가슴살이라는 게 2017년도 니케이 트렌드의 일본 트렌드 18년도에도 닭고기 베이스의 상품화가 메가 트렌드였어요.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 글로벌리 유럽 대륙이던 미들이스트, 에이펙, 그다음 북미, 라틴 아메리카 공통적으로 물론 층문은 다릅니다만 이거는 실제 민텔이라는 영국 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놓고 보면 치킨이라는 소재가 만국 공통의 가장 인기 있는 신상품에 대한 제품 소재였다. 그러니 한국은 돼지고기가 중요하지만 닭고기 베이스의 베리에이션을 칠 수 있는 제품들이 올해 되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마지막 장표 전장표인데요. 그러니 밀 형태와 사이드 디시 스낵 편의 양념에서 결국에는 품원대별로도 밀은 상온 중심으로 사이드 디시는 냉장 중심으로 또 냉동 스낵은 냉동 중심으로 편의 양념은 당연히 상온이겠죠. 이렇게 일단은 제품들이 소비자들한테 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요거 2번 요거 꼭 찍어 가십시오. 요거 에어프라이어 보급류 요거 이게 LG나 삼성에서도 본인들이 자체 조사한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문의해 봤더니.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전국에 4,500명 베이스로 조사를 했어요. 물론 대도시만.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4대 도시만 저희가 분기별로 지표 트래킹하는 게 있어서 보급률을 확인해 봤더니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로모니터라는 영국 기업의 발표 기준에 대한민국의 5,100만 명의 에어프라이어 보급률은 올해 전망치가 2%였어요. 읍면 단위에 사시는 노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그럼 평균의 오류라는 왜곡 현상이 있거든요. 실제 가처분 소득이 있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소득계층들이 모여있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만 놓고 봤더니 인덕션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직 인덕션의 보급률이 36%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에어프라이어가 38.2%로 급격히 가정 내 침투했어요. 그러면 가정 내 침투해서 저거를 상장에 넣어놓을 거냐? 요즘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에어프라이어. 그러면은 연관어 쫙 뜹니다. 그만큼 그 알고리즘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편하게 가공해서 만들어 먹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에어프라이어 예를 들면 전용 상품화. 에어프라이어가 마이크로웨이브가 그 맛을 더 급격히 못 끌어올려주는 거를 오븐인 기능이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급격히 맛을 올려줄 수 있는 거고요. HMR 시장이 에어프라이어 때문에 왜 더 폭발적으로 클 수 있냐면 에어프라이어에 그냥 원물을 튀기면 맛이 없습니다. 기름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이미 튀겨진 가공된 튀김 형태를 오브닝 했기 때문에 크리스피한 맛을 느끼면서 기름을 많이 넣을 필요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간편하게. 그러니 기름으로 프라이팬에다가 튀김해서 먹던 가정주부분들이, 전업주부분들이, 취업주부분들이 에어프라이어의 매력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 17년도에 트레이더스의 주부분들이 줄을 서서 에어프라이어를 사게 된 거고, 소형화를 사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5kg, 5리터짜리 대용량짜리 닭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의 대용량을 소비자들이 스위칭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요. 결국에는 HMR, 올해 제가 앞단에 쭉 얘기 드렸던 건 HMR 시장은 올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왜? CJ가 하니까? 아니고요. 실제 소비 트렌드는 그거 붙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더 성장할 건데, 액티브 시니어라는 시니어층을 필두로 안 먹던 비인지 비구입층들이, 인지 비구입층들이 구입화되는 트렌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아직 상품밥이라던가 피자라던가 곱탕찌개라던가 이런 실제 인지 구입화된 층이 50%가 채 안 됩니다. 바로 라면 같은 경우가 2조 정도 되는데 페네트레이션이 96%예요. 재밌는 시사점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라면을 안 먹는 4%층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인스턴트 때문에라든지 안 먹는 층이 있는데요. 100%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냉동 카테고리의 전체 페네트레이션 80% 좀 넘었고요. 육가공이라는 1조 정도가 넘는 베이컨, 햄, 소시지 시장이 89% 정도 되거든요. 냉장면이라는 카테고리가 약 50%,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맨밥이나 국탕찌개는 아까 가장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많이 먹는 이런 카테고리가 8, 90%, 7, 80%라고 하면 성장성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44%, 42%, 38%. 그러면 50%, 60%, 70%대까지는 비인지 비구입자, 인지 비구입자들이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리 어댑터,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팔로워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들은 팔로워들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는 올해, 내년 이렇게 쭉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소비자들은 한번 편리함을 느끼면 다시 중요한 건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한번 편의성의 맛을 들이면 다시 돌아가는 건 어쩌다 한번. 에이, 그래도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지. 그래서 이 HMR은 와, 지금 보면 국탕찌개 떴어, 피자 떴어. 그럼 다음에 뭐가 뜰까?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밥 제품도, 똑같은 면 제품도 가령 디바이스가 확장되다 보니 전자레인지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만두도 냄비에다가 튀겨 먹거나 쪄 먹어야 될 만두에서 전자레인지로 먹었을 때 맛있는 만두, 에어프라이어로 먹었을 때 맛있는 만두로 계속적으로 조리 편의성에 대한 부분과 맛에 대한 부분을 맞춰주면서 진화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나선형에 대한 기준인 거고요. 이게 이제 유통 A사, B사, 제조 C사, D사 어딘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저희가 다른 기업들을 공략하는 거, 유통 A, B는 예상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 매장은 아니거든요. 큰 노란색 묻은 매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제조 C사, D사도 뭐 이렇게 막 김치 훌륭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노란색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딱 보면은 기업들마다 자기들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요. 하지만 보시면 이런 정찬형이나 사이드 디시에 대한 스낵, 편의 양념에 대한, 물론 CJ가 전체적인 시장의 MS 비중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 저희가 판세를 움직이는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저희 CJ 제품을 사주는 건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들의 니즈를 어떻게든 쫓아가서 계속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노로한 제품들을 냈을 때 이 정도 매출로 따라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올해는 아까 액티브 시니어, 그리고 온라인 중요한 건 아시는데 아까 온라인이 아까 페너트레이션이나 소비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시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탄수화물과 이 교육 기반의 상품 카테고리, 가령 냉동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칼국수나 짬뽕이 그냥 저희가 낸 게 아니고요. 실제 내배식에서 그들이 많이 먹는 면에 대한 부분을 쭉 분석을 했더니 칼국수, 짬뽕을 많이 먹고요. 하나는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기술 구현이 안 돼서 그거는 조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하나 또 나올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닭고기 소재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볶음 형태의 면을 지금 엄청나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닭고기에 토핑이 확 들어간 이렇게 맛있는 매운 볶음면 하나 이렇게 짜잔 출시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트렌드 기반으로 후속 준비 중이다.